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물주기 아주 살포시,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겨울철 물주기 정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죠. 제가 얼마 전에도 겨울철 물주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겨울철에도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바깥 온도가 심하게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나 실내 베란다는 특별히 이렇게 막 영하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잠들기 전에 베란다 문이 열려 있지만 않는다면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 따뜻하게 보온을 해줬는데 특별히 다육이들이 겨울철에 죽어서 나가거나 냉해를 입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냉해를 입는 것은 순간적으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밤을 지샌다든지 창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는데 바로 앞쪽에 다육이가 있는다든지 정말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육이들이 특별히 정말 아프지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곳 저는 이제 주택인데요. 주택 베란다에서 지금 7도예요. 저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보다 훨씬 더 기온이 좀 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창문이 두꺼운 이런 샤시가 아니라 살짝 가벼운 유리 창문이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보다 훨씬 더 쌀쌀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냉해의 걱정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문이 열려서 혹은 창문을 못 닫았을 상태에서 이제 냉해를 입는 거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물주기는요, 일단은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전에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저녁 때 물을 주셨다면 밤새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따뜻한 베란다 안쪽이나 선선한 좀 바람이 불어오는 좀 안쪽으로 반드시 자리를 바꿔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냥 밤에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낮에 조금 물이 마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오전 시간에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햇빛이 좀 드는 날, 구름이 꽉 끼어서 해가 안 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물 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 주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한낮에는 통풍을 통해서 바람길을 열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화분의 겉에 있는 화분도 마르고 흙도 마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겨울철 물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뿌리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잎장이 냉해를 입거나 줄기가 조금 냉해를 입어도 다시 회복이 되거나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다육이가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뿌리가 이 수분 때문에 냉해를 입었을 때에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다육이를 관리를 해주는 것은 잎장이나 가지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육이의 뿌리가 얼지 않고 다육이의 뿌리가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겨울철 이 다육이 관리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저면 관수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물이 이제 화분 안으로 스며들고 또 그 화분 흙이나 화분 자체에도 굉장히 물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양의 물을 주거나 저면 관수를 피하는 게 겨울철 물주기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약간 겨울철 물주기는 살포시라는 말을 좀 했어요. 자, 겨울철 물주기는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요렇게 물주기를 줄 수 있는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한 거예요. 요게 굉장히 실용적이게 다육이들 물 주기에 참 좋은데요. 일단은
날씨가 풀어진 날 한낮에 또 영상 기온을 회복한 날 물을 주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물을 줄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화분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화분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소주 소주잔으로 한 컵 정도 혹은 이제 작은 사이즈의 다육이라면 더 적은 양도 괜찮습니다. 정말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요, 뿌리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도록 가장자리에서만 살짝, 물이 고픈 정도의 목마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가장자리로 물을 주시면, 이 다육이의 뿌리들은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물이 있는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더라도 뿌리가 물이 있는 쪽으로 활착을 하면서 좀 수분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물주기보다는 이렇게 화분의 가장자리로 다육이의 가장자리로 물을 살포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자라고사인데요. 자라고사도 물을 조금 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물이 조금 고파서 물이 좀 필요한 아이들은 이렇게 가장자리로 살포시, 네, 이렇게 그냥 수분감만 살짝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장자리로만 물을 돌려서 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아무리 조금 줬다 할지라도 물을 주고 나서는 한낮에 네, 좀 바람을 통풍을 시켜주시고 창문을 열어주시는 거 네,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팁은요. 이렇게 선반에서 물을 줄 때 위에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물 빠짐이 이렇게 좋잖아요. 이제 마사도 많이 섞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밑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다육이 입장 위로 물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아이한테 물을 줬는데 이렇게 밑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7변화 금인데요. 이 7변화 금 위로 이렇게 물이 입장 위로 물이 떨어졌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네, 러블리베어 위에도 자, 여기 러블리베어 위에도 위에서 이제 물을 준 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얼굴에 물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이 떨어져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지금 7변화금은 이렇게 입장에 생장점 안쪽으로까지 물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요런 중요한 생장점이 있는 곳들은 자칫 이렇게 차가운 물이 얼거나 좀 영향을 주면 다육이들의 생장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반에서는 위에 있는 아이를 살포시 물을 줬어도 밑에 있는 그 떨어지는 물에 생장점 사이사이로 물이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털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겨울철 물주기 조금 까다롭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겨울철 물주기도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 온도가 춥다고 할지라도 보통은 다육이 베란다 안쪽의 온도가 영하 1, 2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이 다육이를 키우기에 훨씬 더 적합한 계절이기 때문에 정말 물이 고픈 아이들은 살짝살짝 네, 가장자리로 약간 수분감도 좀 주시고 관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자신이 없다면 불안하다면 물을 안 주셔도 괜찮다는 이야기 제가 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물이 너무 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화분 가장자리로 돌려가면서 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은 날이어가지고요. 한낮에 햇살이 너무 따뜻합니다. 아유, 네. 여기 이제 베란다 온도도 7.9도, 아까보다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이제 낮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날씨가 뭐 많이 쌀쌀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겨울철 냉해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아차하는 순간 냉해 입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잠자기 전에 네 다육이 베란다 문 꼭 닫아주시고요. 어디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네 밤에는 꼭 네 단속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입고 주무시다가 냉해 입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 다육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